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최고위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 어떤 분들이 나왔고 또 어떤 분이 돼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특히나 경제 문제 중요한데 경제가 빠져있네요. 그래서요, 경제 전문가입니다. 김광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경제 최고 전문가신데, 많은 분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뭐 선거가 벌어지면 인물이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뭐 구호 잘하고, 연설 잘하고, 뭐 이러면 찍는 경우가 많아요. 예, 경제 분야를 챙겨야 될 분이 또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최고위원 출마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국민의 그 지지율이 당선될 때는 41%였고 최고 83%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그 후에 이렇게 한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지율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네. 40% 후반대까지 내렸습니다. 네. 그래도 50% 가까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경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잘했느냐라는 답은 잘했다는 게 23%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못 바꿨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념입니다. 운동권의 그 이념적인 경제정책 좀 실험하는 게 아닌가. 이게 참 걱정되거든요. 조국이 두 개 같으면, 대한민국이 두 개 같으면은 하나는 실험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우리 원래 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참 걱정됩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전부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됩니다. 전부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된다. 바꿔야 됩니다. 네. 골고루 못 살게 되는 거 어느 나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남미처럼. 그런 것도 있고 아주 가까이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5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쵸. 예. 우리 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처음 만들었을 때 1인당 국민소득 보니까 북한이 120불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80불이었어요. 80불. 수출도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5천만 불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쪽은 시장 경제한 겁니다. 자유주의 했고 그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 거죠. 50여 년 하고 나니까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예. 1인당 국민소득 우리 쪽은 3만 불 조금 넘었고 그쪽은 1,000불이거든요. 아유. 예. 수출은 우리 6천억 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쪽에 2배 가던 수출이 지금 한 50억 불 정도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그 비교는 끝이 난 겁니다. 그쵸. 예. 근데 이걸 지금 그쪽으로 보고 좀 가는 것 같아서 참, 이거 참 가슴이 칠 일이고 이래서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를 저도 이제 뭐 11년 이제 되고 있는데 보면은 법조인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필요한데 우리 최고위원만 봐도 9분 계시는데 우선 가장 이렇게 중심적 역할을 하실 대표분, 당 대표 나오신 지금 3분이 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제 한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못하고 국민의 80% 가까이가 못하고 있다는 이 경제 부분을 대변하고 공격해서 다음 정부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만 하는 정당이 아니고 실력도 갖추고 대안을 갖춘 대안정당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안보 중요합니다. 지금 뭐 각 후보들이 안보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경제 분야 서로 토론하는 거 보면 제가 봐도 좀 미진하다. 예. 조금 핵심을 좀 비껴나는 그런 서로 간의 토론이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저희가 뭐 비전문가지만, 예. 몇 가지 보면은 너무 원론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고, 이 본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후보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지만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경제가 답이다. 예,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지만이 다음 총선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김광림 의원님께서 좀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서 좀 잘 보셨는데요. 예. 안보, 예 평화, 남북 그 본질은 경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경제 뒷받침 없이는 국방도 없고 남북 철도도 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을 개방 경제로 끌어낼 수 있는 것도 경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경제를 튼튼히 해놓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고 경제 그 자체이기도 하고 평화이기도 하고 남북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가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나 사실이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의 좌파적 방향의 정부 정책을 이제 자유시장 경제로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 보면 다 그런 거죠.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지금 뭐 연금을 동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기업은 위축될 거고 해외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 텐데 이걸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도 상당히 좀 친분이 있으시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습니다. 친분이라기보다는 예, 같이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예, 제가 문교 예산 과장 할 때 네, 우리과에 이제 사무관으로 처음 들어오셨죠. 네, 많이 아시겠네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얼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그 발언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속심은 생각하는 거는 김동연 부총리나 저나 또 아주 속에 들어가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김동연 부총리의 장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온유하게 표현하지만은 끝까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어 장하성 정책실장이 토론을 해서 서로 양보를 하고 나라의 갈 길을 정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만은 조금 강압적이다. 아닌 방향으로 몰고 간다 하면 못 찾는 성격이 아, 좀 보면은 얌전하게 생겼지만은 예. 아주 안경 그 밑으로 보는 눈빛 보십시오.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득 하는데 같이 쭉 생활하고 그거 했지만은 제가 여당일 때 정책위 의장 할 때는 같이 잘 맞았죠. 예. 맞고 했지만은 또 야당에서 제가 정책위 의장 하고 할 때는 또 서로 이해는 하지만은 또 제가 딴 사람들은 왜 김동연 부총리가 국무회에 가서 19명 국무위원들 중에 강하게 못하느냐 이래 하지만 또 저래 한편 생각하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19명 중에 7, 8명이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무원 출신으로 예.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동연 딱 한 사람이에요. 아하. 예. 딱 첫 국무위원 하는데 딴 사람들 전부 다 막 이제 뭐 이게 승리해가지고 형님 동생 오랜만입니다 뭐 이래 할 때 김동연 부총리는 처음 가지고 혼자서 이래 보고 저 김동연입니다. 또요 김동연입니다. 이래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뭐 어느 당이다, 뭐 보수, 뭐 또 뭐 진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라가 가야 될 길, 나라 경제가 앉아야 할 자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참 노력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견제를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 지금 뭐 참여연대의 이런 인사들이 또 캠프 인사들이 경제를 휘두르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가는 부분 이걸 좀 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그래야죠. 시민단체 시각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정책은 비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제동을 걸 만한 힘은 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강력한 이제 야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 체제, 그다음에 최고위원 체제가 되면 정부의 경제 정책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그 참 어려운 게 야당 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여당 할 때는 정부 여당 연석 회의를 해가지고 당정 회의하고 해서 네. 같이 상의하고 끌고 나가면 되는데 야당이 되고 나니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오늘 뭐 이렇게 신의 한 수에서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예. 아무리 해도 언론이 취급을 안 해줍니다. 아, 지금 뭐 완전히 방송사, 뭐 주요 신문 점령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그 외 방법이 뭐 있느냐? 나경원 대표나 당 대표는 어려울 거예요. 장외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생활을 그 계속해서 국회 생활을 뭐 버리고 장외로 광화문 거리로 이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중요한 이슈 있을 때마다 청와대 가서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여야 협상도 해가면서 또 투쟁도 해가면서 막 그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뭐냐? 국민의 7, 80%가 현재 경제정책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경제는 25%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도 아셔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이념적인 그 운동권 출신의 예. 뭐 주사파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생각을 그 이념을 그 정치에 끌어들여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국민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는 알기는 아는데 네. 확 바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끄집어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득주도 성장. 그거 예를 들면은 물을 짜서 우물에 마중물 할 때 뭐 한 번 하는 건 몰라도 그렇죠. 마중물 했는데 계속해서 펌프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중물을 붓는 형국이 지금 형국이다. 이런 거거든요. 물이 없는데도 계속 물만 붓는 거. 물을 찾아다녀야 근데 될 그게 텐데. 뭐냐? 그게 세금이거든요.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그게 이제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주도 성장, 그 소주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빨리 버리고 최근에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포함한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을 빼기 싫으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두 개 섞어가지고 같이 세 개를 포용적 성장이다. 포용적 뭐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솔직히 혁신 성장. 그 김동연 부총리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 뭐냐? 신기술 활용해가지고 생산성 높이는 또 생산성이 낮은 뭐 일부 제조 빨리 구조조정해서 털고 사람 키우고 SOC 깔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하고 규제 확 없애고 노동개혁하고 이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단위당 돈투하에 대한 생산성을 높여가야 된다. 이게 혁신이거든요. 예. 그 혁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뭐 급해가지고 한쪽으로 압수수색 여러 수십 차례 하고 스스하게 만들고 잡아놓고 하면서 현장 가가지고 총리 가고 대통령 가고 한다고 해서 그 투자 그거 하겠어요? 예. 하지 않습니다. 왜? 정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업이 경제는 유한한 게 아니고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고 있다가 다음에 친화적인 정부 오고 친화적인 국회가 구성이 되고 할 때 다시 투자를 해서 본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경제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고위에서 딱 앉아서 계속해서 뭐 신재민 사무관이 어떻고 김태우 사무관이 어떻고 손혜원이가 어떻고 김경수 어떻고 하는 거 그것도 하고 예.
그러나 하되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을 2번을 하면서 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면은요, 우리 지지도가 오선도선해서 싸움이 없고 모여질 때는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내부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벌어놓으면은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하면은 확 내려앉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 김광진 의원께서는 그 좀 상당히 조정하면서 개파색이 엷으신 분이죠. 저는 사실 18대 때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나라당에 이제 입당을 하고 또 이제 정책 쪽에 일을 많이 관여하고 해서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싸우지 않고 모아가는, 싸움은 어디 가냐? 모아서 현재 청와대 여당 민주당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여 당 대표님이 현역이 아니고 원외가 된다고 하면은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 113명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라고 당연직 2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당대표 뭐 하고 이래 좀 상의도 하고 하셔야 될 분이, 첫 번째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분들인데, 과거에 제가 기억을 하면 원내대표님하고 당대표하고 오선도선 할 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 오히려 치고받는 경우가 많았고, 또 본인들 정치 입지를 뭐 강화하는 쪽에 일이 있었고 할 때, 그때 제가 최고위원이 가면은 그거 못하도록 확실하게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똘똘 뭉치고, 그리고 원내외를 이제 가교 역할을 해주시고, 예. 그 과정에서도 경제 문제는 꼭 챙겨야 된다. 싸울 건 싸우더라도 경제 문제, 이거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국민의 몸이고 옷입니다. 예. 이거는 언제든지 좀 챙겨나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예. 뭉치면 살고 예. 해치면 죽는다. 그러니까요. 영고불변의 얘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노인 형편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한참 동안 8개월 동안 친박 비박 개판 논쟁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지도가 15에서 한 27, 8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3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쭉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실수한 면도 그 당 내에서 뭐 이런저런 게 있었지만은, 이게 당 대표 선거하고 최고위원 선거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좀 싸움이 돼가는 선거 가면서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30% 깔딱고개 앞을 보면서 주춤하고 있는데, 이거 지나가면은 또 분위기가 잡히고 그 역할을 제가 중재자로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뭐 부드러운 리더십, 그리고 경제 전문가, 예, 또 중진이시니까, 예, 가교 역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전당대회 열면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태극기 세력들 최근에 이제 입당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전당대회 열게 뜨거운 부분도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상당히 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뭐 바라보십니까? 최근의 상황들. 크게 보면은 네, 아울러야 되고 네, 열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그 속셈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대통령 구속에 대한 그 애달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잘 이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셨던 그 아버님의 지금 업적,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뭐냐, 지금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니다. 아는 것 속에도 들어가면은 적폐청산이라고 해가면서 과거에 뭐 좀 했던 사람들 전부 뒤지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것은 제외해두고, 그렇죠, 그렇죠. 예, 새로 쌓여져가는 적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감추어두고 모른 하는 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한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연세도 드시고, 예, 예. 최근에는 연세도 조금 낮아지면서, 예. 그 다음에 생활도 상당히 되시는 분들 해가지고, 진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가담을 했어요. 했는데, 이 나라를 구하고 바로 가고 현 정부가 하는 것을 좀 회초리를 대고 하는 쪽에서는 전부 다 뭉쳐야 되고, 그렇죠. 또 뭐 또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막 그 힘이고 기고 모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들이 그런 역할은 지금 충분히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질서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 질서만. 예. 질서만 그러면 좀 베스트죠. 지키고, 예. 질서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공약 중에 품격 있는 도덕 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막 품격 있는 도덕 정당까지 되면 좋고, 적어도 우리끼리 총질하고 사태질하고 특정 후보 막 아니면은 전부 다 반대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문재인 같이 가야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뭉쳐야 된다. 이런 데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시 재건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다소간의 불협화음은 이제 조금 서로 양보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애국자인 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건 분명하죠. 예, 네. 그분들을 끌어안으면 자유한국당의 투쟁 동력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런 리더십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약간 너무 배관시해서 배척해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매몰돼서 그분들의 주장처럼 좀 과격하게 나가는 것도 조금 중재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김강림 의원님께서 충분히 역할을 개파색이 넓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고위원회 안에서 특히나 경제 문제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잘 조율해 나가실 것으로 보일 하도록 겁니다.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이제 혁신경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한국당도 이제 혁신경제를 주장해야지만이 또,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경제정책, 뭐, 앞에 혁신이라는 걸 빼도 말이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보다 좀 새로운 거를 내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내년 총선 대선에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정책, 어떻게 내놓으실 예정입니까? 크게 보면은 보수 오른쪽, 진보 왼쪽, 중도라고 하는데, 현재 그 지금까지 취해왔던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의 생각을 상당히 중도 쪽으로 좌클릭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안보 빼고, 네, 안보 빼고 나머지는 좌클릭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세 상인, 연세 드신 분, 소기업 하시는 분, 또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면서 가장으로서 이끌고 가시는 분들, 이분들 전부 다 맞춤 형식으로 그거는 철저하게 챙기는 거를,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을 챙기는 것을 성장 못지않게 중요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당직을 가지고 계시는 개인분들의 생각하는 거는 뭐냐. 지금까지 제 생각 전부 다 버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은 편한 면도 있어요. 예. 꼭 뭐 외국 가가지고 의전 절차 받아가서 공항에 빨리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예. 김동연 부총리 같이 룩색 메고 전철 타고 또 커피값 핸드폰으로 결제해가면서 하는 그런, 적어도 내 위치가 상대방을 보살펴주고 위에 있는 위치다 하는 거 전부 바보스러운 겁니다. 예. 바보스러운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접촉하면서 정을 느끼면서
이어오던 문화를 같이 일구어가는 예, 예. 그런 역할을 정당인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예, 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선별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뭐 그냥 무상복지 개념도 뭐 그냥 다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예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이렇게 딱 맞춤형으로 해주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규제를 풀어서 더 활력 있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 정책을 예. 홍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국민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좌클릭하면 이상하게 좌파 생각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가자 이런 예.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는 국민들 편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된다. 예. 예. 국민 편으로 이동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경제 정책을 새롭게 활력을 넣을 수 있게끔 하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고 계시니까 최고위원회 이번 선거 결과도 그만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래도 표를 좀 달라고 해주셔야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라의 본질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님과 특히 대표님보다도 이것을 구독하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분의 최고위원을 뽑는데요. 당대표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분들의 구성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적어도 그 중간에 한 사람 정도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고시 합격한 후에 30여 년 기획재정부, 처음 시작은 경제기획원입니다만은 에서 생활을 하고 국회에서 11년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하는 위원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당대표 나와 계신 분들 훌륭한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분이 경제전공이구나 하는 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경제전문가 가도록 하면은 제가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도 하고 또 정책위 의장을 2번씩 하고 했기 때문에 중심 잡고 국민들을 위한 국민이 바라는 위치로서의 자유한국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내년 총선에서 꼭 이기고 그 엿에 몰아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202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찾아와서 나라가 이탈되어 있던 나라의 궤도를 본래대로 놓는데 역할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 약속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 좀 만족스럽게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경제 중요하죠. 근데 사실 경제 이야기하면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피부에 가장 먼저 닿는 게 경제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겠고, 또 그걸 조율해 나갈 분이 또 당에서 조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선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분, 이런 분, 저런 분 뽑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꼭 어떤 분이 어떤 장점이 있지라고 다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지만이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또 전략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광림 의원님, 자유한국당 최고의 경제 전문가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힘입니다. 네, 경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자유한국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입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네.